믿었던 가족이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 피보다 진하다고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고 오랜 시간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한 할아버지는 상상도 못했던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인태입니다. 올해 75세가 되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외동아들 명수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자 준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손자 준호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저에게는 보물 같은 아이죠. 아내가 떠난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던 저를 일으켜 세워준 건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할아빠 라고 부르며 제게 달려와 안기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를 바라보면서 뭔가 낯선 느낌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더욱 강해졌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의 특징적인 얼굴형이나 눈매와는 전혀 다른 준호의 모습. 아들 명수는 저를 많이 닮았고 돌아가신 아내의 면모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준호에게서는 그런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격육이니까 닮을 수도 있고 안 닮을 수도 있지.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느리 수진이에 대해서도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의 수진이가 언제부턴가 제 앞에서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요즘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어딘가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화를 할 때도 이상했어요.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받거나 아예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외출도 전보다 훨씬 잦아졌어요.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보면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요. 또는 친구 만나고 올게요 라고 대답하지만 표정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아들 명수는 일에 바빠서 이런 변화를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만 혼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자문해보기도 했지만 오랜 세월 사람을 지켜보며 살아온 경험으로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운명적인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가 급하게 외출을 하면서 가방을 두고 간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가방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하얀 봉투 한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며느리의 사생활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봉투에 적힌 글씨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DNA 유전자 검사 결과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며느리가 유전자 검사를 받았을까? 건강상의 이유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검체 1 정명수, 부계 확률 0%, 검체 2 정준호 자녀 확률 0%.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명수와 손자 준호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전혀 없다는 결과였어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제 손자라고 믿고 키워온 준호가 실제로는
명수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 결과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수진이가 제 손에 든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버님, 그건 앉아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기해 봅시다. 수진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기다려 주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을 숨겨온 사람에게 성급하게 답을 재촉할 수는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준호의 친아버지는 누구인가요? 대학교 때 사귀던 사람이에요. 명수 오빠와 잠깐 헤어져 있던 시기에 그 사람과 다시 만났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헤어졌고 명수 오빠와 다시 사귀게 되었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임신한 줄도 모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계산해보니 시기가 맞지 않았고 그때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이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실망감, 동시에 15년 동안 쌓아온 준호에 대한 사랑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결혼 후에 그 사람과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다만 준호가 자라면서 점점 그 사람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니 언젠가는 들통날 거라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어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의심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직접 검사를 받아본 거예요. 혹시나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해서. 하지만 결과는 제가 두려워했던 그대로였어요. 그 후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몸이 아플 때는 어깨를 주물러주고 외로워할 때는 옆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생일에는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사주기도 했어요. 저 할아빠 많이 좋아해요. 할아빠가 제일 좋아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15년의 시간 동안 제가 준호에게 느꼈던 사랑, 준호가 저에게 보여준 애정, 그것들까지 거짓이었을까요? 가장 큰 고민은 이 사실을 아들 명수에게 말해야 하는지였어요. 명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있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명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수진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준호를 계속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명수에게 말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대신 수진이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수진이를 불러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없어야 해요. 15년 동안 숨겨온 것도 충분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짐을 지고 살 수는 없어요. 아버님, 명수 오빠에게 말씀하실 건가요?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때가 올 거야. 진실은 언제까지나 숨겨둘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매일 그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가족이 흩어질까봐.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시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온 마음, 그것들도 가족을 만드는 소중한 요소야.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내 손자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의 사랑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저는 준호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소중하게 대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15년 동안 쌓아온 저희의 관계는 진짜였으니까요. 할아빠,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친구들이 할아빠 자랑을 하는데 저도 우리 할아빠가 제일 멋있다고 했어요. 그런 준호를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보다는 사랑과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준호가 숙제를 할 때는 옆에서 도와주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준호가 저를 할아빠라고 부를 때의 그 밝은 미소, 제가 아플 때 보여준 걱정 어린 표정, 함께 보낸 수많은 일상들, 그 모든 것들이 가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들은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수진이도 나름대로 고통스러워했을 거예요. 15년 동안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일매일이 두려움과 죄책감의 연속이었을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는 정말 무고한 아이였어요.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전혀 모른 채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 가족을 사랑해왔던 거예요. 결국 한 달 후 수진이가 용기를 내어 명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명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그 다음에는 슬퍼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분해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준호를 키우면서 한 번도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준호는 내 아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내 아들일 거야. 그리고 수진이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니. 미안해. 내가 더 믿음직한 남편이었다면 더 일찍 털어놓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순간 저는 제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정한 어른,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비밀이 없어진 수진이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명수와 수진이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부부 사이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때로는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는 당분간은 이 사실을 준호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더 성숙해진 후에 적절한 시기에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로 한 거예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준호의 친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남자는 지금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후 한 번도 그와 연락한 적이 없었고 준호의 존재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연락할 생각은 없어요. 준호에게는 명수 오빠가 진짜 아빠예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저는 수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준호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 아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제 성격이나 습관들을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할아빠는 항상 신문을 꼼꼼히 읽으시잖아요. 저도 할아빠처럼 되고 싶어서 신문 읽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할아빠가 화분에 물 주는 거 도와드릴게요. 할아빠가 식물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이런 준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유전이란 DNA가 아니라 일상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동네에서는 저희 가족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화목한 가족이네요. 손자가 할아버지를 정말 따르네요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보는 것이 진실이 아닐까? 화목한 가족,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그것이 진짜 저희의 모습이었어요. 피의 연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몇 달 후, 저는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어야 했어요. 그때 준호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제 곁을 지켰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달려와서 할아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먹는다고 하니까 집에서 죽을 끓여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수진이가 끓인 것이었지만 준호가 직접 보온통에 담아서 가져온 거예요. 할아빠, 빨리 나으셔야 해요. 할아빠 없으면 집이 너무 조용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저는 정말로 소중한 할아버지라는 것을요.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저희 가족 모두가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명수와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고 저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어요. 명수는 여전히 준호를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각별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혈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준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족 사진을 새로 찍었습니다. 사진관에서 찍은 정식 가족 사진이었어요. 저, 명수, 수진이, 그리고 준호,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받아서 보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어떤 비밀도
어떤 거짓도 없이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 사진을 거실 액자에 넣어두고 매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준호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많이 자랐고 목소리도 변성기를 맞아서 굵어졌어요. 어느새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준호를 보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이 아이도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그게 걱정되지는 않아요. 15년 넘게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있으니까. 그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저희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오히려 준호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될 테니까요. 요즘 저는 준호에게 삶의 지혜들을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로서 전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준호야, 사람은 혈연이 있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서 가족이 되는 거야. 할아빠,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내가 더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할아빠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두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언젠가 준호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때 이런 대화들이 준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북적거렸는데 이제는 저희 가족만의 조용한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준호가 차례상을 차리는 걸 도와주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빠,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몰라. 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돌아가신 아내도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다는 것을요. 혈연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저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셨어요. 차례를 지내면서 저는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 잘 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진실을 털어놓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은 사라지고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소리야? 넌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었어. 그 사실은 변한 적이 없어. 수진이는 이제 저와 대화할 때도 자연스럽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15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수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진실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동네에 사시는 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씨, 부럽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따르는 집이 요즘 어디 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데. 그럼요. 우리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교육이라 그런가 봐요.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피보다 강한 건 사랑이라는 걸 김 할머니는 모르실 테니까요. 할머니, 가족이라는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살면서 쌓아가는 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야 그렇지만 그래도 혈육이 기본 아닙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중학교 2학년이 된 준호가 어느 날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빠,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친구들이 자꾸 저보고 아빠랑 안 닮았다고 해요. 그리고 할아빠랑도 안 닮았다고. 왜 그런 걸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이런 질문을 하는 나이가 된 것 같았어요. 준호야, 가족이라고 해서 꼭 닮을 필요는 없어. 할아빠도 우리 아버지랑 별로 안 닮았거든. 정말요? 그럼, 그리고 닮았다, 안 닮았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할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명수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결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준호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명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그래, 맞는 말이야. 피보다 진한 건 정이라고 하잖아. 아버지도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충격이셨을까요? 그런데도 준호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뭘 대단해. 15년 동안 쌓아온 정을 어떻게 쉽게 버려. 준호는 내 손자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재미있게도 가족의 분위기가 좋아진 후 준호의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아마도 집안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아이도 더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할아빠, 이번 시험에서 반에서 5등 했어요. 정말. 우리 준호 대단하네. 예전 같으면 단순히 기뻐했을 텐데 이제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수진이도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준호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서인지 모든 일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이 저희 가족에게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 가족의 하나의 특징일 뿐입니다. 준호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어요. 키도 저보다 커졌고 목소리도 완전히 어른 남자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할아빠, 고등학교 가면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도 할아빠랑 보내는 시간은 꼭 만들 거예요.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내 공부가 더 중요해. 할아빠는 괜찮으니까 공부에 집중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었어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가족력에 대해 질문했어요. 준호 할아버지시죠? 준호가 몇 년 전에 여기서 검사 받을 때 봤는데 참 착한 아이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가족력 조사를 해야 하는데 할아버지나 아버지 쪽에 특별한 병력이 있으신가요? 순간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준호에게는 저희 가족의 병력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병력은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검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가족력이 중요하겠지만 저에게는 준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결국 그 시기가 왔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저희는 가족회의를 열고 준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준호야, 할아빠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네, 할아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그 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알아둬. 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직감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실은 너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명수 아빠가 아니야.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 진짜 아빠는 누구예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결혼 전의 일, 그리고 그동안 숨겨온 이유들을. 준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5년 동안 아빠는 저를 친아들이 아닌 줄 알면서도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명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아빠도 알고 계셨어요? 응. 2년 전에 알게 됐어. 하지만 너는 여전히 내 손자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15년 동안의 사랑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한지. 진실을 안 후 준호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고마워했어요. 혈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해준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할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를 진짜 손자처럼 사랑해주셔서. 무슨 소리야. 넌 진짜 내 손자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상관없어. 아빠, 엄마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엄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수진이는 준호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15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제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수진이는 알고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그 사람의 성격, 현재 상황, 그리고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만나보고 싶으면 연락을 취해볼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다는 걸 알아둬야 해.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궁금하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아빠가 있어요. 더 필요하지 않아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준호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적응해 나갔어요. 가끔 친구들이 가족에 대해 질문할 때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좀 특별해요. 혈연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거든요. 그런 준호를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성숙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준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성적도 좋았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빠, 대학 가면 집을 떠나야 하는데. 할아빠, 걱정돼요. 걱정할 거 없어. 내 앞길이 더 중요하잖아. 그래도 할아빠가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할아빠는 아직 건강해.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문제 없어. 준호의 효심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를 키워온 보람을 느꼈어요. 몇 년 후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증손자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할아빠, 결혼식 때 신부 아버지 역할을 명수 아빠가 하는 게 맞죠? 당연하지. 명수가 내 아빠잖아.
그런데 할아빠도 특별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빠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컸으니까요. 결혼식 날 저는 축사를 했어요. 준호와의 20년 넘는 시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80세가 넘었습니다. 준호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저에게는 증손자가 생긴 거죠. 돌이켜보면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랑과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얼마나 견고한지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준호는 지금도 저를 할아빠라고 부르며 자주 찾아와요. 증손자도 데리고 와서 증할아빠라고 부르게 합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진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평생토록 선택할 것입니다. 사연이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